오늘은 우리 모모 누나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기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왜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모입니다. 왜 누나인지 몰라서 그래요. 두 분은 인사 안 해요? 네, 제가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생강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덕질쌤의 맨정신을 담당하고 있는 대마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짓이다, 예전에 이거. 저희 팟캐스트 할 때 이렇게 뭐 담당하고 있다고 매번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랬던 것 음. 같네요, 보니까. 네. 뭘 담당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 방송에 영 어덜트 뭐 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왜 자꾸 누나라 그러냐고. 네. 말 깎아 그냥. 그래, 다 깔아, 다 깔아. 제가 오프에서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네요. 이거. 랜선에서 까면 오프에서 맞을 것 같아서. 네. 네. 오늘 우리 모모 누나는 누나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김이 상국님. 네, 우리 상국님 시간인데요. 자, 어떤 순서가 있을지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여러분 3월 진짜 힘들게 지나고 있잖아요. 지났는데 근데 4월에는 또 힘든 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4월에 좀 힘든 날들 중에서도 요새는 달력이 빈틈이 없을 만큼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장애에 대한 책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네,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전에 저희가 덕질쌤의 시즌 1일 때는 한 권을 갖고 씹어 먹을 듯이 저희가 그림책을 했기 때문에 그림책을 씹어 먹는 모모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림책 처음부터 끝까지를 뭐 어찌됐건 보여드리는 게 돼서 그거는 저작권의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3장면 정도 네, 그거만 보여드릴 거라 이제는 씹어 먹는다는 말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기미한다. 그렇게 여러분 기미라는 말 아세요? 기미 얼굴에 끼는 기미 말고 네, 기미. 생강님 기미 뜻 알아요? 네, 김미나. 아니 기미나 작사한 노래 말고 기미 뜻 알아요? 기미? 뭐 김이 알죠. 네.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독이 들었나 확인하는 그 상궁이 좀 전에 내가 저기 조사하는 거 봤어. 검색하는 거. 자, 어떻게든 그 검색이라도 해서 알면 되는 거예요. 김이 작가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다고 신작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도서실이나 이런 데서 그런 작품들이 있으면 같이 보면서 또 장애인의 날 이럴 때나 또 우리가 또 그런 날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의 태도 이런 것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 한번 준비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봐도 되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제목이 이래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네, 이거 원래 책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 책 제목을 쓰신 분이 이분이 아마 전우 뭐 하여튼 농부하시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바지 3개, 윗돌이 3개 갖고 평생을 사신 분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냐고 하면서 쓴 책이라 기회가 되면 이 책도 한번 사보셔도 좋죠.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겨.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볼 건데 밑에다 써놨어요. 덕질쌤 모모 상궁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과연 상궁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가 얼마나 우리가 그 어려움이 어떤지는 뭐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그림책으로 많이 자신 그 생활력을 가지게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책을 그런 사례를 잘 보여준 책이 이 아이의 외할머니가 썼을 거예요. 쿠슐라라고. 그래서 쿠슐라의 그림책 이야기라는 건데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랬는데도 계속 이 책은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쿠슐라를 보면서 외할머니와 엄마가 아이에게
계속 책을 읽어주면서 그 아이가 적어도 1997년에 이제 25살이 됐는데 그 능력적으로 뭐 흔히 말하는 정상인 이런 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그의 입장에서 정상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벌써 2009년이면 꽤 됐겠죠. 이제는 연세가 많이 됐겠네요. 그래서 쿠슐라의 그림책 이야기를 그래서 저는 늘 책꽂이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 아저씨가 왜 나왔나 싶어요. 그죠? 근데 말이 세상을 아프게 했었어요. 요즘 올해도 많이 그랬는데 대통령 선거하면서도 뭐 전른발이 총리라는 둥, 그 다음에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지만 사고로 장애가 된 사람들은 원래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서 의지가 강하다. 뭐 이런 본인은 이렇게 덕담이라고 한 말이고 후천적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의미로서 이 말을 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상처를 준 거죠. 우리가 참 이렇게 말을 하나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 우리 반 친구들도 계속 하는 얘기가 뭐 좀 하라 그러면 선생님 저 결정장애예요.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런 말에다 그렇게 장애 이런 말 붙이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는 그냥 전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는 거일 뿐이지 네가 결정장애다 이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의 형태라는 이 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책 장애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책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네. 여러분에겐 신간이군요, 그러니까. 네. 네, 이 말의 형태는 말 그대로 말의 형태가 있다면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시적이에요. 그래서 만약 말이 눈에 보인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강님은 말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전 보이면 좋겠습니다. 진짜? 생각하는 게 머리에 둥둥 다 떠고 막 딴 사람들 다 보일 텐데 괜찮아요? 자신 있나 봐. 저는 솔직한 편이어가지고 괜찮아요. 더 무섭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상대방들은 의문스러운 거 싫어요. 그럼 대마왕님은 말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 게 좋죠. 왜요? 소화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해석 못하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그죠? 그럴 수 자기가 있겠네. 해석 안 되는 말이 자기 머릿속에 돌아다닐 텐데 그걸 남들이 오해 안 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최선생님 그 내성적인 성격이 드러날까봐. 내성적이라고 얼마나 순진한데. 눈이 감겨가지고. 존 스미스님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전 제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한테 한번 보였으면 좋겠어요. 선택형. 네, 선택형. 예, 아니요, 딱 눌러서. 그래요. 앞으로 그런 기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야, 말로 해야 아냐? 이런 사람한테는 보여주고. 네. 부인들 보면 그렇잖아요. 나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데 누가 청소 좀 하지 이럴 때 뒤에서 말이 좀 이렇게 풍선처럼 떴으면 좋겠어. 그런 거는.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지적하고 말을 해야지 알아듣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애들한테 쌤이 막 칠판에 뭐 쓰고 있을 때 뒤로 이렇게는 조용히 좀 해라 이런 거는 이렇게 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이 책의 한 장면 중에서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눈앞에 꽂힌 못, 생각도 못한 말이 상대방에 꽂힌 것을 보게 될지도 몰라. 옷에 찔려 피로 얼룩진 상처까지 보인다면 내가 하는 말은 달라질지도 몰라. 그 아이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책이 좀 길어요. 근데 다 보고 나서 아이들이 가장 인상 깊어한 장면으로 이 장면을 제일 많이 꼽았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서 쉬는 시간에 지네끼리 말하다가 막 야 너 지금 못 하나 쏘았어 우리한테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야 제 거는 못이 3개야 막 이렇게 여기 피 보여? 막 지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남았구나 이 장면이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거 하면서 이제 세월호 사건일 때 단식하시는 분들 앞에서 폭식 투쟁하시던 모습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봤더니 애들이 야, 저 진짜 너무하다 막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남의 마음에 이렇게 피멍들게 하고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가장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요. 스스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이 금방 빛을 잃어버려서 모래처럼 시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몰라.
어떤 말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이 말 이해도 못하죠, 지금 다. 그냥 우아했어요. 일단 멋있어 보이니까. 무슨 말이 타이밍이 이런 그래야 말일 될 것 것 같아요. 같아서. 스스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이 금방 빛을 잃어버려서 모래처럼 시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몰라.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이야? 아, 6학년 알던데. 스스로를 잘 꼭- 보여줄 수 있는 말? 네. 네. 뭐 내가 나를 자랑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나를 그냥 뭐 조금 잘난 체하듯이 말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꼭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를 그냥 표현한 말인데 그게 다른 사람 말에 의해서 무참해질 때도 있고 다른 대상으로 인해서 비교당하면서 그게 막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모래처럼 시들어간다는 게 그 말이 오래 생명력을 못 가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말의 원래 그만큼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처럼도 보여서 되게 오래오래 곱씹어 보고 싶은 그런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옆에 있는 이 문장도 되게 어려운 문장 중에 하나예요. 부드러운 이불 같은 말이 꽉꽉 돌돌 말아서 숨 막히게 하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몰라. 이거는 이해가 잘 돼. 이거 네. 잘해. 네, 대마왕님 한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을 하나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도와주는 것 같고 위하는 말 같은데 근데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선택권이 없어지면 그 말 자체가 상대를 이렇게 옥죄어 오거든. 그런 말 요새 저기 학교 교감쌤이 차승민 쌤한테 계속 그런 말을 많이 하는가 봐요. 우리 학교는 차승민 쌤밖에 없어요. 쌤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해주겠어요. 계속 이러는구나.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집안에 뭐 장자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말 중에 하나라든가 네, 너는 착하니까 참아야지 뭐 이런 말들 너같이 잘하는 애는 본 적이 없어 막 이런 말들이 우리를 막 숨막히게 하잖아요. 네, 분명히 칭찬인데 책임과 의무의 말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왼쪽에 있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고 이런 말은 경험을 또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 말은 우리가 쉽게 하고 쉽게 상처를 받죠.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끊임없는 무게감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괄호치기나 이런 거에서 아이들하고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바꿔보기도 좋고 선생님들끼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에게 장미 같은 말은 뭐라고 비유하겠느냐? 아니면 나에게 장미 같은 말은 어떤 말이냐? 나에게 토끼풀 같은 말은 어떤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 나에게 토끼풀 같은 말은 토끼풀은 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넓게 많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고마워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미 같은 말은 뭘까요? 사랑해. 가시가 있습니까? 그 안에 향기만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 아니 뭐 향기가 아름답잖아요. 사랑은. 그러니까 장미를 뭘로 이해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화려한데 가시도 있는 말이냐? 사랑해도 그러네요. 가시도 있고 네. 화려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너밖에 없어 이런 말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난 너하고만 친구하고 싶어. 이 말을 하는 애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 말이 다른 애랑 사귀면 안 될 것 같은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자기 무서웠다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장미 같은 말이라는 말을 얘가 참 잘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목소리일 때는 무슨 색깔 이렇게 색깔과 함께 얘기해 보라고 하고 자기 목소리는 무슨 색깔일까로 전체적인 목소리는 어떨까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자 저희 반 아이들이 저보고 목소리가 무슨 색이라고 할게요. 김희님한테? 우리 네. 상국님한테? 상국님한테? 황금. 붉은색. 또. 저는 진한 초록색. 또. 네. 다 세 분 다 얘기하셨죠? 회색이었어요. 회색. 응? 회색. 왜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한대요. 야 거기 줄 맞춰. 이거 다시 해올 수 있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있으면 회색 같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국방색 아닙니까? 국방색 그 정도면?
그런가? 카키 애들이 아직 카키를 모르는구나. 지네는 회색이라고 충성.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충성.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책 사람이 속에 아니고 나오는 문장들을 이렇게 학습지로 만들어서 해봐도 좋고 서로 말로 나눠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눈물을 씻어내는 말은 어떤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좋죠. 존 스미스님한테는 눈물을 네. 씻어내는 만한 말이 어떤 말인가요? 세수해. 아, 그렇구나. 네. 대마왕님한테는. 디아의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었습니다. 최고다. 아유, 생강님 울어? 그래서 저도 그거 생강님에게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도 그거 근데 하려고 그게 그랬는데. 예. 애들은 여전히 아직 통장 입금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힘내 뭐 이렇게 예, 그런 것들 용기 주는 말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 책을 읽고 아이들하고 이제 삶과 좀 연결을 시킨다면 그런 못과 같은 말을 애가 들어본 적은 있나 또 해본 적은 있나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아팠지만 중요한 충고는 나무 열매 모양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그걸 알아보고 그거를 땅에 심어가지고 키울 텐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고의 말을 나에게 해준 경험이 있나? 또 누구한테 들어봤나? 내가 들은 가장 사랑스러운 말은 뭐냐? 스스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이란 뜻이 뭐냐? 아까 그 어려웠던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토론도 해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책 한 권 가지고도 하려고 들면 정말 2~3시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이 말만 가지고도 우린 다양한 것들을 정말 말이 정말 칼이 될 때도 있고요. 말이 약이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이 말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장애 있는 분이 이제 휠체어 타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외출하려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나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예쁘게 생기갖고 그래도 꼴에 화장도 했네 이뻐 보이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름 힘내고 살아라고 한 말인데 말투가 그렇게밖에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내가 말을 진짜 뻔세 없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말하는 법을 잘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면에서는 네, 다들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요. 이 말의 형태라는 것은 그런 걸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말이고요.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옛날에 교과서에도 나왔었는데 그때는 글 작가가 원하는 식의 그림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글 작가가 원하는 그림으로 싹 바꿔서 새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출판사도 달달북스라는 곳에서 새롭게 나왔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나요? 생강님은 무슨 말이 떠올라요? 사랑해. 아, 네. 대마왕님은? 한 가지만 계속 하다 힘센 보면 말? 되니까. 힘센 말. 선생님 대마왕? 원고 마감 기한이 며칠까지인데요? 야, 뭐 힘세다, 힘세다 진짜. 세상은 마감 때문에 돌아간다. 네, 그렇지. 존 스미스님은? 근데 저는 이 책을 알기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거 말고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머릿속에 빡 박혀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좀 그럼 하지 바꿔서 마요. 아빠. 아빠 듣고 싶은 말 얘기하고 그러는구나. 네. 아니요. 이게 그거죠. 이 책에 나온 말을 패러디해서. 네. 자, 이 책에 보면은 되게 그림을 보면 독특한 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에서 독특한 면. 동물. 분명히 모습은 사람인데 동물로 돼 있어요. 그죠? 귀를 보면. 네. 또 네. 독특한 면. 아니, 제가 선글라스를 껴서 잘 안 보이네요. 딸하고 아빠하고 귀가 똑같고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귀가 똑같아요. 맞네. 네. 또 뭐 의도는 네, 왜 네. 그런지 혹시 입양 가족인지 성격을 표현한 건지 뭐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고요. 또 하나는 이 괜찮아 장면에서는 어른들이 실수를 한 걸 애들이 괜찮다고 하고 있죠. 네. 그런 면도 여기서 많은 것들을 좀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괜찮아 장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참 좋은 면이 이런 거. 기분 상하는 말 또는 나를 지키는 말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운 말뿐만 아니라 싫어, 네. 미워, 안 해, 나 정말 화났거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우리는 필요한 때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 그래서 책에서 이런 제일 좋았던 게 표현들을 그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런 이 책들 예, 말에 대한 거는 되게 막 예쁜 말을 써야 돼, 뭐 친구를 그치. 위로하는 말을 써야 돼 이런 게 많았는데 이 음. 책에서는 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해줘야 돼라는 표현들이 저도 되게 마음에 와닿고 애들도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요. 나를 네. 지키는 말이라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상한 네. 건 기분 상했다고 표현해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 읽어주고 그다음부터 저도 막 표현하죠. 나 지금 네가 그렇게 해서 싫어. 보이지? 와, 나 지금 그럴 수 있구나. 화났거든? 네, 이렇게. 천재다. 네, 이런 거. 네, 우리 표현할 건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러면서, 그죠? 그 다음 저는 저한테 가장 힘이 센 말은 이 책과 상관없이 저는 멋지다예요. 저는 왜 이 멋지다가 좋으냐면 예쁘다, 착하다 이런 모든 말은 일정 부분 기준과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멋지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내 눈에 멋지면 되는 거야. 내 눈에 멋지면. 너는 키가 작아서 멋질 수도 있고 너는 키가 커서 멋질 수도 있고 존 스미스는 선글라스를 써서 멋질 수도 있고 생강님은 선글라스를 안 써서 멋질 수도 있고 대마왕님은 저렇게 사자 아래에 있으니까 더 멋져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멋지다라는 말은 정말 어디다 갖다 넣어도 야 내가 왜 멋지냐 이렇게 물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예쁘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쁘다는 우리 머릿속에 약간 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멋지다와 예쁘다가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네. 그래서 아무도 물론 저보고 예쁘다고 얘기해 준 사람도 없지만 멋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예쁘다를 안 들어봐서 그런가 봐. 근데 예쁘다는 단어의 특성상 파생어가 많아. 예쁘다, 아름답다, 귀엽다, 깜찍하다, 뭐 이렇게 하여튼 이게 파생어가 많다는 거는 그게 상이 하나 정해져 있어도 사실은 그 상이 여러 개로 분산될 수 있어서 아까 저기 존 스미스님 얘기한 것처럼 뭐 멋지다에는 비견되지 못하지만 아름답다, 예쁘다보다 아름답다가 좀 더 중화되면서 그렇죠, 그렇죠. 아름답다. 네. 근데 이 멋지다는 그냥 우리가 내 멋대로라는 말도 있고 네 멋대로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은 기준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멋지다라는 말을 좋아하고 애들한테도 조금 뭐라고 딱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거 좀 멋진데? 이렇게 얘기를 전 잘하는 편이에요. 어떤 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더 나간 것 같긴 하지만 멋지다라고 하는 건 현대미술의 관점 기준 자체가 아름답다는 아름답다는 이제 고전적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멋지다는 거는 아까 이제 모모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잖아. 자기가 정하는 대로 그러니까 좀 더 현대미술에 가까운 거지. 우리 덕질쌤 이 유튜브도 멋진 유튜브 방송이 되는 게 좋겠네요. 뭐 우리가 아름답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아름다운 방송.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자, 대마왕님을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지만 저는 멋진 방송이 되기를. 자, 그래서 멋지다라는 말이 참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듣고 싶은 이 이제 세가 말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을 이렇게 줄인 말인데 내가 제일 듣고 싶은 세가 말 누구한테 이렇게 3명만 골라서 듣고 싶은 말을 써봐라 그랬는데 되게 미안했던 건 애들이 선생님한테 괜찮아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 이럴 수가.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이 말을 이렇게 써보면 얘가 누구를 가장 그 주변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지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거 내가 3명 골라서 해주고 싶은 말. 근데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3명 쓰는 데는 그렇게 아버지들이 들어가요. 네. 그래요? 왜 이렇게 엄마는 별로 안 나오고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기운내라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아버지들이 다 무슨 집에서 잔소리를 엄청 듣고 사는지 애들 눈에 그렇게 짠해 보이는지 그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또 이제 많이 하는 게 엄마한테 주로 듣고 싶은 말은 내가 해주고 싶은 것 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 중에서는 이번 주엔 용돈 안 주셔도 됩니다. 뭐 이런 말을 막 쓰길래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네, 얘기했던 기억도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주제가 좀 장애의 날과 관련이 있는 거라 이런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세가말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세가말. 네, 나 스스로에게. 네. 이것도 좋네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막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막 이럴 때 이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데 꼭 필요한 세가말. 모든 인류가 좀 이 말을 하면 평화롭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데 도움이 되는 세가말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이게 나중에 문집 만들 때도 이렇게 표 안에 싹 넣어놓으면 좋더라고요. 네, 이런 말들을.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었어요. 그죠? 이 강릉에서 교수하시는 김지은 님이 쓰신 거죠? 근데 이걸 읽으면 정말 뜨끔뜨끔 하잖아요. 나도 이 말 다 했는데. 네. 관련된 영상물은 이렇게 작가님이 직접 나와서 하는 우리가 습관처럼 쓰는 말 속에 차별이 숨어 있다. 요 영상과 그 다음에 우리 김민석 PD가 요 책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으면서 의미 있게 만들어 놓은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는 같이 한번 보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도 차별해 이러면은 내가? 난 아니야. 나는 모두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다 이런 실수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꼭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은 바로 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라는 책입니다. 와, 이 책 너무 네. 네. 네, 이 책은 정말 표지만 봐도 막 그렇지 않아요? 표지만 봐도 눈이 3개이고 눈 3개를 다 뜨고 있는 애도 있고 눈 3개인데 이렇게 까만 애도 있고 늘어져 있는 애도 있고 막 사람을 이렇게 들어서 나르는 애도 있고 뭔가가 다양한 인종이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책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책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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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파서 화장실 좀 갈게요. 저는 제가 안 보이더라도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덕진님. 네, 우리가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잘할게요. 시청해 주신 태경님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오로치가 아니니까. 네. 마무리 잘해 주실까요? 저는 멋지게 나가겠습니다. 네. 요거 썸네일 만들어. 네.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자, 그래서 이 책은 세상을 느끼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거다. 같아 보이지만 다르고 달라 보이지만 같기도 하다. 이런 의미로서 한 장면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어느 외계 탐사선을 타고 다니는 애인데 어느 행성에 내렸더니 야, 너는 뒤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두 눈이 멀쩡했던 애인데 이 행성에 가니까 얘는 이상한 애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랬더니 옆에 애가 더 웃기죠. 안 불편해? 불쌍하다. 그죠? 맞아요. 나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나 불쌍한 애가 돼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야, 이 사람은 자기 등을 못 보는구나. 네. 야, 그러니까 우리 불쌍하니까 제 앞에서 등 얘기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괜찮아. 나는 원래 이래. 그랬더니 야, 멀쩡히 걷는 건 잘 걷네. 얘들아, 길 비켜줘. 그러면서 막 안 해도 되는 배려도 막 하고. 맞아요. 그래서 보이는 범위가 다를 뿐인데 모두 굉장히 신경을 써줘서 기분이 좋았다가 아니고 기분이 이상했다. 네. 네, 우린 또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 다음 또 한 장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 별이 있다면 이렇게 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게 될 거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인기가 있을 거고 외모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옷을 고를 때는 손으로 다 만져보고 냄새를 맡을 거고 그리고 밤거리가 깜깜해. 불을 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만져봐야 되니까. 그리고 모든 메모는 다 점토로 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네. 네. 그랬는데 이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또 만약에 그럼 들리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 별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만약에 전부 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들만 산다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우리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까지 아마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좀 더 뒤에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원래 조금씩 달라. 저마다 보는 법과 느끼는 법이 있거든. 이러면서 키 큰 사람한테만 보이는 게 있다면 작은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면 들리지 않는 사람만 구별할 수 있는 게 있고, 친구가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얌전한 사람만 알아차리는 게 있고, 느릿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게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구름이 끝없이 이렇게 변하고 하는 건 이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도 또 보면 재밌는 게, 어른만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이만 알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각각 틀을 나눠 놓고 어떤 것들인지 한번 써보라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나오겠죠. 특히 아이만 알 수 있는 것 하면 애들이 뭘 쓸까요? 아이만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아이가 아니라서 이거 한번 반 애들하고 해보면 자기들 뭘까요? 생각에 어른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건 뭘까, 이런 것들 걔네들의 세계를 막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어른만 알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어른 되니까 뭐 알게 됐어요? 술의 맛을 알게 됐다. 또 아직 어른이 아닌 존 스미스는 아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다 각자의 특성에 맞게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와, 저는 한 19살 때까지 젓갈을 하나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살 딱 넘었는데 젓갈을 먹을 수 있는 걸 보면서 아, 나 이제 어른 됐나 보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어른의 맛 젓갈. 네. 그리고 네. 우리가 무슨 국물 먹었을 때 뜨거웠던 나이는 아이들이고 시원해지면 그때부터 어른이 아니까. 아, 진짜요? 네. 근데 요건 좀 때부터 다른 것 시원했어? 같아요. 요건 좀 다른 거. 왜냐하면 주변에 어른들이 아, 시원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표현을 알게 돼요. 근데 나는 시원하다 해서 먹었는데 난 그냥 뜨거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요 막 페이지 뜨거운 갖고 모습을 우리가 얘기를 드러나서도 그러잖아요. 해보면 참 좋겠다. 네. 반의 친구들도 보면 다양하잖아요. 느린 네. 애도 있고 빠른 애도 있고. 근데 그게 다 강점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다 약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자가 다 강점과 약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자기와 다른 사람과도 생각한 것, 실수한 것, 발견한 것을 서로 나누면 모두가 우와 하고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와라는 건 생각보다 그런 면도 있었구나 하면서 새로운 발견인 거예요. 그건 좋은 발견일 수도 있고 공감이 되는 발견일 수도 있고 그동안 미처 몰라서 미안해하는 발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야, 너는 눈이 하나 없어서 등은 어떻게 보냐 했더니 이렇게 뒤를 보면 돼 그랬더니 우와 얘가 이러잖아요. 대신 이제 얘가 눈 3개라서 좋겠네 그랬더니 근데 시험 볼 때는 1개만 써야 돼 또 이러니까 우와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아유 이렇게 몸이 자유자재로 곡선을 막 지을 수 있어서 좋겠다 그랬더니 근데 만져봐 나 좀 흐물흐물해 이러니까 또 우와 이건 불편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날 수 있는데 높은 곳은 무섭다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리가 길어서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 얽히면 얼마나 힘든데 뭐 이런 거. 네, 우리도 친구들 보면 저거는 정말 쟤는 저런 면을 갖고 있어서 되게 부럽다 그랬는데 또 알고 보면 그 친구의 그 면이 그 친구는 불편한 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맞아요. 다양한 것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너무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힘들지만 좋은 일도 있단다. 아이도 힘들지만 좋은 일이 있답니다. 어른이라서 힘들고 어른이라서 좋은 일은 뭔지, 아이라서 힘들고 아이라서 좋은 일이 뭔지.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쓴 다음에 막 그 친구가 발표하면 다 같이 우와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뽑아서 역할을 만들어서 뽑아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눈 3개 달린 괴물 역할 맡은 사람, 또 네. 어른 역할 맡은 사람, 뭐 흐물흐물한 외계인 역할 맡은 사람,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뽑아서 해보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래서 우아놀이 같은 것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사람이나 약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대접을 받지 못하는지도 한번 써보고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권리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줘야 될 내용이나 내가 실천할 건 뭐가 있나. 이건 좀 이제 고학년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작가가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근데 이 사람 책은 이렇게 2페이지만 펼쳐놨는데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 그렇죠. 각각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뭐 한 번에 다 읽겠다는 욕심은 안 부리면 좋겠어요. 네, 그냥 오늘은 그냥 요 부분을 한번 읽고 얘기를 해보고 또 다음에 시간 나면 저 부분을 읽고 얘기를 해보고 이게 정말 나일 거라는 책도 그렇듯이 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이것도 좀 나눠서 보시면 좀 더 깊이 있고 많은 활동도 함께 할 수 있고 많은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다. 한 권을 2시간 만에 다 하겠다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되게 버거운 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말이 좀 오늘 내용이 많았는데 하나만 더 볼까 합니다. 네. 네. 이 책도 탐빵이라는 좋아하는 책이에요. 책이에요. 네, 네. 탐빵이라는 책은 책 표지부터가 이렇게 빵 봉투처럼 돼 있어요. 근데 위에 네. 빵이 탔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탐빵이 제목이라고 분명히 나왔는데도 자꾸 저 까만 부분을 뭘로 보는 줄 아세요? 머리카락. 대망님 저 부분이 뭘로 보여요? 머리카락. 그러니까. 그럼 저기 싹 저 빵 봉투를 내리면 사람 얼굴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저기에는 이제 까만 빵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가는데 얘가 토끼가 자꾸 뒤돌아보잖아요. 이게 토끼가 뒤돌아보고 여기 옆은 다 까매요. 그런데 그 뒤에 거북이가 천천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거북이가 느려갖고 동물들은 다 자기 빵을 구워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북이만 빵을 못 갖고 와요. 그리고 매일매일 탐빵을 가지고 와. 그런데 얘네는 어떻게 먹느냐? 그걸 다 똑같이 6조각씩 나눠가지고 한 접시에 담아요. 대마왕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렇게 탐빵까지 다 한 접시에 담은 거를. 그래도 먹겠죠. 먹는 거 탄 아니야? 것도? 탄 탄 것도 거는 먹어? 남겨놓고 먹겠지. 탄 거는 빼놓고.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거북이 마음은? 쓰리겠죠. 난 계속 느려서 계속 탄 거밖에 못 만드는데 매일 다른 친구들 것만큼 얻어먹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네. 출발선은 거기에요. 그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책은 그 어떻게 하죠를 얘기를 나누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런 책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켓컬리를 이용해야지. 네. 마켓컬리를 이용해.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어. 그래갖고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스미스님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책으로 저도 이제 몇 번 수업을 했었는데 애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 거 먹으면은 뭐 병 걸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라고. 이 탄빵이 의미하는 거가 무엇이고 이 탄빵은 뭐를 비유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애들이 탄 거를 뭐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잘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모두 이제 좀 감싸줘야 될 부분이다. 뭐 이렇게 고학년들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탐빵을 있는 그대로 탐빵으로 그냥 보자는 식으로도 또 수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애들이 이러는 거지. 타지 않은 자신들의 빵만 거북이와 나눠 먹는다. 아까처럼 탄 거는 빼놓고 그냥 먹는다면 어떨 것 같냐. 탄 빵을 매일 그러면 먹는 거는 옳으냐. 거북이 빵을 다 돌려가면서 구워주면 안 되냐. 대신해주면.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거북이가 더 이상 탄빵을 안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제 이걸로 모든 토론을 붙여놓으면 별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다 나와요. 거북이에게만 맞는 스톱워치가 되는 이름 뭐예요? 토스트기를 사줘야 된다부터 걔한테만 요리사를 붙여준다. 그다음 밀가루 성분이 걔 거만 조금 느리게 구워지는 걸 사주면 된다. 우와. 별 희한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백미는 어쩌면 이겁니다. 뒷면지의 거북이에 달라진 점이에요. 그게 기가 막혀요, 진짜. 불면 안 되겠죠.
네. 네, 이거는 불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직접 읽어보시고, 근데 네, 이게 직접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뒤에 멘트라서 그래서 무심코 넘어가기가 쉬워요. 오늘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책은 이 말의 형태,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말,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우리가 같이 잘 사는 데 있어서는 뭔가 조금 더 본데가 있는 말, 예, 진짜 본세가 있는 말, 말이 칼이 아니라 말이 약이 되는 세상 정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부터 한번 돌아보자 이런 얘기죠. 함부로 네. 우리가 결정장애 이런 말도 쓰지 말고. 네. 네, 우리 뭐 장애란 말 너무 많이 쓰잖아요. 애들끼리 하는 그런 상소리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도 보면은 뭐 애자 들어가는 걸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문제가 있고 우리의 말부터 한번 돌아보자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네, 생강이 지금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상관없이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네,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오늘 세 쪽 정도밖에 못 보여드렸지만 두 쪽씩 펴볼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봤던 이 탐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느린 거북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까지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이거 책 4권이면 아마 한 달짜리 수업이 나오겠지만 선생님들이 그중에 골라서 한번 수업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네, 마칠까 합니다. 어떠셨어요? 책들 좀 괜찮았나요? 내일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공부시키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머리 아파. 공부하니까. 네, 아는 책도 있고 모르는 책도 있었는데 네. 정말 그 아는 책이라 하더라도 확실히 우리 누나 아니죠 상국님의 설명을 들으면 새로운 그런 수업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에처럼 다 씹어먹지 못하고 앞에 기미만 저희가 하는 거니까 기미만. 네, 네. 꼭 책을 사서 여러분들이 남은 부분들도 같이 보시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매년 쓰시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도서실에도 꼭 구입하시고 같이 많이 보시면서 아픈 날짜가 많은 4월에 또 서로의 마음을 위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전 여기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림책 김이상공 자 우리 모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생강도 감사합니다. 사라졌네 생강. 네. 야, 나왔어요. 이제 보인다. 보이거나 이제. 똥싼 해중. 네. 우리 말 좀 뻔세 있게 하자고 했는데. 네, 성공하셨습니까? 좋은 얘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네. 참 그런 것 같아요. 덕후의 삶이라는 거는 나의 발자취를 돌아봤을 때 참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